의원님도 이상민 의원님도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네. 자, 3.1운동 100주년 며칠 안 남았어요.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당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수석부 위원장님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그 두 분 저기 사할린? 이렇게 하시는 두 분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번에. 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민주평화 통일 자문위원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해서 네. 그 평통 자문위원들이 아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각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네.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됐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3.1운동 임시정부 100년 특위 네. 이 위원장과 위원장보다 더 높은 수석부 위원장 이거 이제 둘이서 가는 겁니다. 네. 그 박종범 유럽의 부의장님이신데요. 그분이 사할린을 선택한 거는 우리 역사 100년 사이에 네. 앞으로 100년을 통틀어서 가장 굴곡진 역사, 침해된 역사, 우리 역사 속에 가장 버림받았던 지역이자 그곳에 거주했던 분들, 네.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돼서 거기서 일본으로부터 버림받고 소련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사실 또 북한도 썩 좋지 않았어요. 힘들으니까. 네. 우리나라로부터도 정말 뭐 차별적 서름을 받고 그러면서 한 5만 명이 넘던 분이 지금 이제 3만 명 이하로 떨어진 그 지역에서 네. 그분들이 그야말로 3.1 때는 3.1의 운동을 할 겨를조차 없었던. 근데 물론 3월 1일, 1919년 3월 1일은 아직 거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가 되기 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징용이 네. 되게 39년부터 이제 강제 징용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간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권유해서 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거의 동토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거의 영하 30도를 그러니까요.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아주 추위의 곳이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곳을 선택해서 이제 3.1운동 그 특이 10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그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변경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망양 그 언덕에 가서는 정말 피눈물도 흘렸습니다. 그곳에서 일본 45년에 일본인들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시키는데 한 명 한 명 조선인들은 딱딱딱딱 체크되어서 빠지면서 그곳에서 그냥 자살해 죽은 분도 있고 그 이후에 뭐 일본인이 하던 탄광 같은 것도 이제 다 클로즈 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한 이제 그런 그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좀 보고 왔습니다. 직접 보고 오셨네요. 그 사할린이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보신 분이 많지 않죠. 이미 이제 그 알려진 네. 대로 거기가 눈물과 한해의 땅, 그 동토의 땅 이렇게만 알고 갔는데 사실은 이제는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강제징용된 우리 한민족들의 그 눈물과 땀, 그 한이 서려 있는 네. 곳인 건 틀림없는데 이미 이제 2세, 3세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미 성장해서 또 러시아 사회에서 이렇게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큰 역할도 하시는 분, 또 자기 역할 하시는 분, 네. 또 사할린에서 또 일정한 커뮤니티를 이뤄서 활동하시는 분,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신문 같은 거를 하시는 아주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할린이 그냥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눈물과 한의 땅이다. 여기만 젖어 있을 것이 아니고 희망과 부활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좀 더 높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정부를 통틀어서 우리가 본국에 있는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갔더니요. 거기 한인 문화센터죠.
그 건물 그거 한국인 문화센터가 있는데 좀 이렇게 한눈에 봐도 성의 없이 졌어요. 정체불명이고 좀 제대로 짓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돈을 일본에서 댔답니다. 그 한국 정부는 조그마한 비석 세우는데 하나 대고 한국 정부가 그러면 안 되죠. 과거에 예. 한국 국가가 잘못해서 그런 한국의 백성들이 그렇게 억울한 피해를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보호하고 그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책무를 못한 우리 국가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네. 앞으로 잘하고 오히려 좀 멋지게 져서 거기에 우리 한민족 사할리에 있는 한민족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 거기에 사는 또 소수민족들도 그 전당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멋지게 지면 자긍심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죠? 직접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건물도 뭐 정체불명이고 성의 없이 진 것 같고 좀 죄송하지만 네. 한국 정부는 뭐 했는가? 일본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또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러나 그런 어려운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2세, 3세들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감동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주최한 측은 평화통일자문회의 그 대통령 그 헌법상 자문기관이니까 네. 거기에 유럽 지역 협의회 분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이셨어요. 그 회장되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사할린을 뭐 3.1 운동을 한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그 일제의 압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 항해설인 그곳에서 네. 바로 그 평통 분들이 3.1 운동의 기념식을 펼침으로써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성하고 앞으로 좀 미래를 더 높이 바라보면서 네. 하자. 그래서 굉장히 각별했고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그 친하시잖아요. 친하셔서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뭐 맡으신- 이종걸 대표가 저를 예.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수석 하고 싶다 그랬죠. 근데 안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안 시켜주려고 여기 위원장이고 예. 제가 이제 수석 부위원장. 하겠다고. 제가 너무 힘들다고 모시려고 그래봐야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냥 나타나지도 않고 하다가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억지로 제가 잡다가 감투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방송 욕심은 좀 있으시죠? 좀 많아요. 예. 좀이 아니라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항상 네. 제가 수석 부위원장님이 아니라 네. 위원장보다 위에 위에 있는 수석 부위원장. 제가 그거 꼭 약속드렸습니다. 모시고 다니시는군요.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역사와 정의의 특별위원회 강창일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의 특별위원회하고 여기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 맡고 계신 3.1운동 예.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그 위원회하고 그게, 예. 합동으로 오늘 또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당정청 당정청. 이제 그 점검 대회를 했는데요. 네. 예, 각 부처의 이제 차관들이 오셔서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직속 한한상 전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계시는 대통령 직속 100년 특위가 또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렇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거기와 이제 연석으로 청와대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동안 그 3.1운동 사업에 대한 이제 전체 그 균형 잡힌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 점검하고 그런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근데 거기 분명히 우리 이상민 수석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고 다 주도하시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 강창일 의원님이 그냥 한번 마이크 잡으시면 쫙 나가시는 분이라 예. 그래서 아유 이상민 의원님 새벽같이 오셨는데 새벽 대전에서 4시에 출발했죠. 5시 전에 5시 출발하셨는데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3.1운동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100주년입니다. 그 3.1운동 혁명이라고 네, 3.1 혁명 혁명이라고 부르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좀 다가오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오늘 이제
곧 아마 열리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북미 정상회담 네. 이제 평화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은 이제 아마 통일의 물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평화와 이번 3.1운동 100년의 그건 정말 이제 공교로운 그 사건이긴 합니다만, 야 이거 왜 100년의 이 시기에 이 평화라는 그 거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올 것인지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참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그 100년 동안 평화 없는 나라의 서름에서 살았죠. 분단돼서 서로 반목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제 총성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한강 그 소설가의 말씀에 의하면 전쟁이 우리 가슴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살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3.1운동 이후 100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지난한 그 고통의 사건들은 어찌 보면요, 그 평화가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 김구 선생님이 장덕수 그 증인 사건으로 이제 미 군정과 좀 안 좋아서 트루만 대통령이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끌려 나갔죠. 그때 당신 직업이 뭐요? 나는 독립운동가요. 그분은 분단된 국가, 서로 반목되는 분열된 조국은 이 완전한 자주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네. 그래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도 지금 어찌 보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독립운동의 투쟁이라는 것이 약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할린의 역사도 봤지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어떤 쪽에는 정치를 정말 냉전을 이용해서 정치 쉽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아주 그냥 정말 이 반평화라는 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뭐 툭하면 우리는 응급 상황입니다. 5분 대기조 생활이에요. 누가 이게 몰빵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마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가 싶어요. 큰 재벌들이, 사회 자체가 예, 그렇게 재벌들이 잘 이제, 되고 그냥 하나로 집중되고 뭐 이런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화는 아마도 그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이 평화로 바뀔 때 이제 사실 우리 그 전쟁 속에 있었던 유럽, 일본도 사실은 범부 맞고 막 싸우던 나라 아닙니까? 평화요. 중국도 사실 평화입니다. 이제. 네. 미국 평화, 유럽 평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등을 나눌 만한 그 나라들 대부분 평화 속에 70년을 살았어요. 그 전엔 전쟁이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디스카운트 리스크 속에 우리 한국이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당했던 그 서름과 고통이라는 게 이제 3.1운동 100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평화로 전환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3.1 때만 해도 남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이 없었고 그렇죠. 되게 하나 되는 주권재민, 하나 되는 민주주의를 외쳐서 3.1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은 3.1운동까지는 아주 탐일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기리는 사건들을 같이 공동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런 3.1운동의 그 이전 시기에 그 분단되지 않고 같이 공동으로 단일 대우로 하나된 방식의 대한민국 역사의 그 시작이 이번 100년 계기로 이루어진다면 평화를 계획도 계기로 네. 저는 이제 보통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에펠탑도 만들고 자유여신상도 만들고 되게 100년의 시기에 독립선언 100년 또 프랑스 혁명 100년 때 그 국민들이 새로운 이제 질적 전환을 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요 100년의 시기에 평화라는 밑그림에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는 이 질적 변화의 대한민국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만 되는 네. 그런 이제 3.1의 100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평화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와, 저도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상민 의원님은 약간 좀 집중 안 하시고 다른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주 이종걸 제가 불이탈을 했습니다. 예. 이종걸 의원께서 본인의 박학다식함을 아주 한껏 지금 자랑하는데요. 네.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초대 손님으로 와가지고 진행 죄송합니다. 진행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짧게. 예. 전 사실 이상민 의원이 진행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아니, 야, 그렇게 뭐 아니, 왜 진실을 가리시고 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아, 왜 짧게입니까? 방송을 아시니까 짧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3.1운동 이후 우리 임시정부가 있을 때 네. 공통적으로 민주헌장, 네. 정부의 헌장, 임시정부 헌장이고 그게 재헌국회 그리고 그 혹독한 박정희 시대 유신 때도 똑같이 그리고 전두환 이후 지금까지 똑같이 유지되어 온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3.1운동 직후에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 헌법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박정희 유신헌법에도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못 바꿨어요. 그리고 전두환 시대 때도 못 바꿨고.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저는 3.1운동, 3.1운명의 기본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바탕에 개개인 누구나 다 존엄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존엄하기 때문에 압제를 당할 수 없고 핍박을 당할 수는 안 된다. 다 존엄하다. 이런 전제에서 바로 부르짖고 있는 민중들이 부르짖은 거고 그 민중들이 외쳐낸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자존을 주장한 것이고 또 대등하게 일본과 대등하게 주장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3.1 운동 또 3.1 혁명의 기본은 민주공화정이고 그 근저에는 인간의 존엄을 바로 바탕에 깔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이 지금 분단되고 대립과 구도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오랫동안 무력 대치 극도의 어떤 긴장 이것 또한 매우 부자연스러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극복돼서 인간의 존엄이 드높아지는 남과 북이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국민이 백성이고 또 더불어 같이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건설, 국가의 건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다. 이것은 여전히 3.1운동을 1918년에 무호 독립선언을 했죠. 다음에 19년에 기미 독립선언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면면이 그 이후에 그 정신은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여전히 한 명이라도 존엄함을 훼손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3.1운동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8년 준비되어 오다가 1919년 2월 1일 날 선포했다고 하는 무호독립선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미독립선언은 조선독립선언인데 이거는 대한독립선언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만주에서 1900년 초부터 교육운동, 독립촌 기지운동, 독립전쟁운동, 교육 또 신흥보안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 뭐 저희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분들 이승만, 안창호, 뭐 김규식, 신규식, 뭐 조소왕, 여준, 뭐 그런 분, 김야견 뭐 이런 분들의 39명 그 혁혁한 교과서에 다 나오는 그 최고의 독립운동 그 리더들 그분들이 이제 이 서명 사인한 대한독립선언에 보면은 이제 3.1운동의 그 어떤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있었던 3.1운동. 3.1운동은 전 국민, 전 민족들이 거족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땐 그 아주 몇몇 최고의 그 혁혁한 독립운동 리더들이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중화시키는 과정에서 대한독립선언은
뭐 철저한 무장 투쟁, 그다음 주체적 투쟁, 육전 혈투, 몸을 던지는 거의 이 살인 악마와 같은 일본을 위해서 가장 타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그런 거 아주 사실상 현실적이고 네. 각오에 있는 그 선도투를 해왔던 그렇네요. 대한독립선언에 이제 대중화시켜서 전 국민, 전 민족을 이렇게 이끌게 했던 이제 그런 그 배경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또 28 독립선언이 불을 붙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한 17, 8개 정도의 아주 대표적인 독립선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3개의 독립선언을 보면 그때의 이제 뭐 일슨 자결주의라든지 네. 러시아 혁명의 그때 이제 민족적 그 자주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지원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그 운동가들이 우리의 유리한 그 발언으로 네. 이렇게 인입을 시켜서 그걸 독립선언으로 이제 외화시켜서 우리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하려고 했던 이제 그것이 바로 끝은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예. 이런 거였다라. 그러니까 1919년에 그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이 외친 거는 네. 바로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백성이다. 그리고 이 백성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같이 소망하고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부르짖음이었고 외침이었습니다. 네. 그 외침은 지금까지 계속 외쳐지고 있고 여전히 아직은 이루지 못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외침은 유효하게 계속돼야 된다. 아니면 오히려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 남과 북의 관계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도 심하게 그 격차가 벌어진 이 사회 이거는 더구나 어려운 계층은 너무나 어렵게 전락하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은 바로 그 1919년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인간인 자존하고 존중스럽고 네. 또 민족도 존중스럽고 존엄하고 존엄한. 나라도 존엄하고 그 주인은 백성이고 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유효하네요. 모순, 심한 양극화 또는 결함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하고 치유하고 고쳐나가는 건 물론이고 네. 우리 목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 사회 이루는데 총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하. 그런 의미에서는 3.1은 1919년의 그 외침은 앞으로도 더 유효하게 큰 소리로 외쳐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수석 부위원장을 맡게 된 건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보다 더 높은. 사실은 저 위원장을 맡고 싶었는데 네. 5선이시기 때문에 예, 그 4선은 수석 부위원장을 밀려나시고 네, 잘하셨어요. 어떻게 표현을 밀려났다. 그 옆에 양보하시고 낚긴 났는데 네. 밀려난 사람한테 밀려났다고 표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1919년 뭐 아까 말씀하신 3.1 운동부터 해서 쭉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예. 1980년 광주 민주운동도 있었고 1987년 4.19도 있었고요. 4.19도 있었죠. 그 전에 4.19도 있었고 쭉 오다가 5.18도 있었고 예, 1987년도 유월 있었고 항쟁. 예.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 촛불 혁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쭉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말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국민의 그 뜻에서 멀어진다면 가차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